반갑습니다. 멘탈리안 박보경입니다. 멘탈리안의 두 번째 NLP 프랙티셔너 과정에 신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제 과제로 받으신 웨이크닝 세션 작성을 좀 도와드리고자 시작한 영상입니다. 사실 미리 찍어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 생각을 또 하다가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급하게 찍게 되었는데요. 완벽은 좀 포기하고 편안하게 저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앉아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먼저 과제로 드린 어웨이크닝 세션은 본 과정의 그 자격 인증 시간에 포함이 되는 과제이고요. 어, 한 세션당 한 세션당 2시간의 과제 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고 하시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션에 있는 질문, 이 워크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워크지여서 개인적으로 활용만 하시고 유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유형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어웨이크닝 세션이고요. 제2유형은 성공 가이드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유형은 마이너스 지점에서 제로로 오는 상태, 그리고 2유형은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뭔가 시도를 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방해물을 제거하는 세션인 1유형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제를 처음 받아서 시작했을 때 세션 1이 더 어려웠어요. 세션 2가 더 쉬워서 세션 1을 먼저 하기는 했는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때 하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과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멘탈 코칭 과정을 통해서 멘탈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거 과제하시면서 멘탈이 붕괴된 분들도 계시고 어, 누군가는 좀 쉽게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정말 힘들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했을 1차에서 했을 때는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하셔서 다시 백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나고 보면 다 그냥 편안한 것들이 되어 있을 테니 그냥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류형부터 하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또 잠깐 샜는데요. 자, 어쨌든 인류형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유형 세션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코치도 되었다가 내가 내담자도 되었다가 1인 2역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번호 영역에서 질문 부분을 코치가 하는 거고 답변을 내가 다시 하고 그 다음 인정, 칭찬, 격려 이 칸은 다시 코치가 되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워크시에는 각 번호당 질문과 답변이 하나씩 하게끔 적혀 있는데 굳이 꼭 하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 한 영역 안에서 두세 개의 질문이 이끌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으니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문항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1번 문항은 라포, 공감, 대 형성을 위한 그냥 인사입니다. 질문 예가 각 문항마다 있는데요. 이 예를 그냥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 그대로 안 써야지,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하면서 애쓰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기 세션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 빼시고 그냥 있는 걸 이용해 주십시오. 공감대 형성, 라포, 공감을 채우시고 다음 불평, 불만이라는 문항이 나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냥 어떤
뭐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네. 굳이 질문에서 "무슨 불만이 있으십니까? 무슨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그냥 딱 던져주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어떤 이슈가 있으셨나요?" 라는 정도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네, 저도 그냥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의 경험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게 '내가 말하는 게 그냥 그렇게 해야 해.' 하고 정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이드 정도? 네. 정답이 아니라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십시오. 자, 3 번으로 여기 2 번에 다시 옵션에서 수치화가 있네요. 지금 스트레스나 기분을 0 에서 10 까지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떤가요? 먼저 내담자가 이번에 불평불만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뭐 "이런 점이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게 고민인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고민이나 상태를 수치화시켜서 정확하게 한번 찝어 보도록. 여기서 수치화가 들어가는 이유는 마지막에도 수치화가 나와요. 처음과 비교해서 코칭 시간을 거쳐서 웨이크닝 세션을 하고 난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전과 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으니, 네, 요것도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 번 긍정 경험입니다. 이슈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 부정적인 것이 나올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을 보시면 "반대로 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일까요?" 라고 예시가 있어요. 성공했던 일이 있나요? 성공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 좀 예를 들어 불평불만을 얘기할 때 제가 요즘 신경 써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체중이 안 줄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3번 문항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다이어트 성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러면 예전에 그냥 다이어트 상관없이 좀 즐겁게 운동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뭔가 지금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예전에 과거의 경험에 똑같은 이슈라도 기분이 좋았던 것, 성공했던 것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감정을 체인지시키는 그런 문항입니다. 4번 숨은 원인은요. 제가 아까 앞에서 "체중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원인이에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 "왜?" 다이어트 하는데 몸무게가 안 줄어." 이건 그냥 표면인 거죠.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그 이유는 다 다르잖아요. 하려는 목적도 다 다르고 다이어트를 하게 결심하게 된 동기도 다 다르고, 그런 것처럼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 게 왜 스트레스인지 근본적인 숨은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살이 안 빠지는 게 왜 스트레스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짜증나요." 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어떤 경우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언제까지 살을 빼야 되는데 지금 조급해요." 또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체중을 좀 줄이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뭐 또는 내가 불편한데, 내가 뭔가 체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불편한데 그걸 해소하지 못한다. 또는 살이 찌니까 입을 옷도 없어요. 옷을 사려니 그냥 살을 빼고 싶어요. 또는 살이 찌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션에서는 코치도 본인이고 내담자도 본인입니다. 본인의 숨은 의도를 계속 꺼내 주셔야 돼요. 이 세션을 쓰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안에
들여다보기 싫어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몇몇 분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가장 가기 힘든 길이 나의 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음, 저항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겪었고요. 어, 같은 이슈에 대해서 3번, 4번을 쓰고 나서야 진짜 내 숨은 원인이 나오는 경험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진짜 내가 숨은 내 안에 있는 저 깊이 있는 걸 꺼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쓰시면 못 쓰세요. 그래서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시고 이거 아니야 다시 써 하고 백 당하면 그냥 쓰시고 마음 편히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일기 때 하신 분들도 진짜 이거 과제하실 때는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그때 내가 왜 백 당했는지 알겠어. 되게 그냥 표면적으로 썼더라.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부분이니까 지금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반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숨은 원인 4번째 문항을 쓸 때 저항감이 너무 클까 봐 제가 조금 말을 붙였어요. 자, 그렇다면 숨은 원인에서 답변이 잘 나오면 5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 지금 체중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활기차지고 싶어서 좀 더 활동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군요. 라고 재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선생님은 아니면 여기서 호칭도 좀 똑바로 쓰셔야 되긴 하는데 누구누구님은 여기서 박보경님은 아, 좀 살이 찜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체중을 줄여서 본인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접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코칭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원인 하나를 두고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와서 이게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안 되면 힘들어하고 좌절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A안, B안, C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더 쓸 때 내가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렇게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숨은 원인을 찾는 과정, 그리고 문제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 짚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재정의하고 나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당장 살 빼는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것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뭐 질문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나는 시도해보고 도전해서 뭐 성공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빗대어 봤을 때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걸 알 수도 있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동기, 기대치에 대한 문항인데요.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시켜주는 거죠. 이게 정말 다 되고 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잘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고 다시 물어봄으로써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 과정을 겪을 거고 그 변화의 결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겠구나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줌으로써 사람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8번에서는 그러면 이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음, 이 문항에 대한 팁은 해결 방안을 외부에 있는 도구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에게로 좀 더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을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썼던 세션 중에 하나가 이슈가 그거였어요. 요즘 중요한 일을 계속 놓치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좀 정신산만하게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슈를 들고 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8번에서 제가 바인더를 잘 쓰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땡 먹었습니다. 그냥 결국은 뭔가 그런 내가 정신없고 집중이 안 되고 우선순위가 없는 것을 내가 내 내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인더만 잘 쓰면 그게 될 것처럼 바인더라는 도구를 들고 와버린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바인더 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인더는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 바인더로 시간 관리를 하는 건 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먹고 할 거냐는 거죠. 바인더를 쓰고 안 쓰고는 그냥 내가 선택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천 방안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내면의 어떤 변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 내가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한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에서 다시 한번 세션을 복귀하시고 10번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랑 다르게 어떻게 스트레스 지수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수치화 시켜주는 질문이 10번에 들어가 있고요. 11번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또 가장 심플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답변 나오시죠? 네, 그 답변 쓰시면 됩니다. 자, 클로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고 보니 그냥 여기 있는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내면에서 뭔가 끌어나오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 반면에 이것도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뭔가 일어나는 저항감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다음 세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유경은 성공 가이드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A 포지션에서 B 포지션으로 가는 것은 누구다? 나다. 요 과정을 세션을 쓰시면서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 세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라포 공감 1번 똑같습니다. 자, 2번 질문부터 좀 달라지죠. 라는 게 무엇입니까? A 포지션에 지금 있는데 가고 싶은 B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세션 1에서 제가 체중이 안 줄어서 고민입니다. 짜증납니다. 걱정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했다면 여기 세션 2에서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체중이 줄어서 어떤 몸의 상태로 되는 것. 건강한 상태. 어, 어? 저는, 저는 관절도 안 좋고 자증도 있고 이래서 조금 계속 힘든데 요렇게 좀 내 몸이 힘든 걸 좀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피로감을 좀 덜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싶다. 라는 그 B 포지션을 쓰시면 됩니다. 음, B 포지션을 쓰셔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을 쓰셔야 돼요. 가기 위해 뭘 하고 싶다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을 명확하게 쓰시는 게 2번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B 포지션이잖아요. B 포지션을 2번에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3번 질문입니다. 현 주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겨울이라 제 몸도 좀 안 좋은 시즌이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 체중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피로감은 좀 여전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현재 상태일 수 있겠죠.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그냥 출발하면 안 되죠.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번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GPS가 알아서 읽어주기는 합니다만,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다시 한번 한 번에 쓰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4번은 걸림돌입니다. 내가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 걸림돌을 무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나 저기로 갈 거야. 와, 할 수 있어, 화이팅! 끝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걸림돌이 나타나면 이거 아닌데? 내가 예상한 거 아닌데? 하고 돌아가거나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못했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걸림돌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는데, 내 습관상 이게 될까?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걸 잘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을 주3회 갈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림돌을 다 한번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걸림돌이 어떤 방해를 하는지도 한번 인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거 쓰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이걸 쓸 때 베이스 캠프가 뭐지? 이 질문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올라가다가 쉬었던 그 지점에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서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갔어요. 그 2층에서 다시 3층을 올라가요. 근데 3층으로 올라가던 게 갑자기 뒤로 간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죠? 1층으로 떨어질까요? 2층으로 떨어지겠죠. 그 2층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지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편하게 1차 목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내가 뭔가 A 포지션에서 B 포지션으로 갈 건데, 그 중간에 내가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가볼 수 있는 지점. 떨어져도 여기로 떨어지지 제로까지는 안 떨어지는 그 지점. 내가 경험했던 거. 계속 다이어트 이야기로 좀 비유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한 5kg는 빼봤거든요. 그래서 5kg는 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10kg를 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5kg를 감량해 봤던 그 경험과 그 지점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갈 때 변화가 절반 정도 성취되었다는 걸 어떤 지표로 알 수 있을까요? 원하는 삶으로의 변화의 과정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10kg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1차 내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다는 걸. 5kg 감량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내가 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 조금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뭔가 해 나가실 때, 공부를 해 나가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거나 어쨌든 뭔가 목표 지점을 앞에 두고 나아가실 때 매 순간 베이스 캠프를 찍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를 찍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왔는데 그게 내 베이스 캠프라는 인식을 못하고 쑥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다음번 이 일을 할 때 다시 그것처럼 그냥 다시 똑같이 힘들어서 가야 돼요. 근데 처음 가볼 때 내가 이만큼은 오케이. 내가 해봤네. 내가 성공했네. 어떻게 하니까 성공을 했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겨냈을까를 경험을 그냥 본인이 베이스 캠프화 시키셔야 돼요. 그랬을 때 똑같은 도전을 하거나 아니 뭐 다른 종류의 도전이라도 사실 사람이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비슷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애쓸 수 있어. 라는 그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가시면서
성취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은 했는데, 오씨, 너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베이스 캠프를 그냥 찍지 않은 상태는 반복했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체크, 변화량 점검. 음, 어, 이 베이스 캠프를 정해놓고 내가 이제 다시 어떤 지표를 삼을 수 있는지. 다이어트가 목적이면, 체중이 꼭 그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야지 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지표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입기 불편한 바지를 좀 입게 됐을 때, 지표인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컨디션 조절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침에 좀 눈이 잘 떠지면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7번은 자원 탐색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음, 자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체력도 내가 뭔가 하려는데 자원이 될 수 있고, 돈도 자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원 탐색에서는 그냥 제 마음은 물질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끝.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이 생기게끔 하는 또 다른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자원이 있을 수 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또는 투자자를 기다립니다. 그래. 투자자가 필요하다 칩시다. 그러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나의 자원이 다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물질로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서 그냥 주어질 수 있는 자원 말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8번 지원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나의 변화를 지지해 줄까요? 아니면 뭐 여기서 뭐 가족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어차피 뭐 내가 코치 역할과 내담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코치님이 저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도 됩니다. 누가 내가 걸림돌을 잘 제거하고 변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음,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그게 나 개인의 어떤 만족이나 기쁨뿐만 아니라 그 만족과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다음 이제 점검하는 문항이고요. 9번은 뭐 10번 세션 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합니까? 네, 생각하신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 하시면 됩니다. 별 내용 없는 영상인데요 하고 보니까 그래도 그냥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드려서 도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조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하니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어, 2세트 써서 보내주시고요. 그 작성하신 2세트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관리해 주시는 코치님들이 첨언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쓰시는 세션을 이 과정이 끝나고 다시 보시면 뭐가 아쉬웠구나. 또는 와,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두세 달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지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안 하면 자격증 안 나갑니다. 하셔야죠. 숙제인데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지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캠프. 지금 한번 써보시고 또 한 보름 있다 하나 써보시고 한 달 있다 하나 또 써보시고 하시면서 본인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가시라는 의미로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 목표는 제가 각 세션 30개씩 쓰고 나면 남은 다른 타인을 상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 10개씩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동안 저 또한 같이 옆에서 쓰면서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어,
끝이 없는 여정이고 힘든 여정일 수 있는데 시작하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네, 한번 써보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해의 마지막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